부재 아나운서들의 개념 있는 토크가 이어집니다. 자, 오늘도 고유림 아나운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자, 바로 인사드리면서 어떤 오늘 이야기 해주실 건지 저희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 비트코인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코인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리플과 도지 이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리플이라고 하는 암호화폐는요. 정식 명칭은 사실 XRP라고 합니다. 사실 리플이라는 곳은 그냥 발행주 회사 이름인데 처음에 리플이라고 쓰여서 그런지 국내에서는 XRP보단 리플 이렇게 많이 불린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지금 시세를 보면요. 제가 2시 27분에 PPT를 만들어서 그때 시세를 보면 이제 다시 상승 전환하긴 했지만 시가총액에서는 3위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조금 인기가 많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슈를 조금 먼저 살펴보자면요. 최근 가장 먼저 나온 이슈인데요. SEC 게리 겐슬러 이 위원장이 사퇴를 하자 리플이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2020년부터 있었던 일인데 2020년 12월부터 리플 발행사가 SEC와 법적 분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리플과 일부 임원들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 공모로 13억 달러를 불법적으로 조달했다고 SEC 측은 주장을 했다고 했고요. 이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소송 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게리 겐슬러라고 하는 위원장이 사퇴를 하면서 이 겐슬러 위원장이 가상화폐 좀 보수적인 성향인데 이분이 빠지고 트럼프 정권에 사람이 들어오면 이 소송이 좀 무마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리플에 대해서 기대가 된다라는 말이 많은데요. 그래서 도대체 리플이 어떤 종목이길래 이 SEC랑 소송이 이어지고 또 앞으로 귀추가 좀 주목되는지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특징 세 가지 제가 먼저 뽑아왔는데요. 첫 번째는 중앙화된 네트워크입니다. XRP는 다른 암호화폐랑은 조금 다르게 중앙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이 되고요. 이 덕분에 빠른 거래 속도와 낮은 수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속도가 좀 메리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평균 거래 처리 시간이 4초 내외로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이거가 얼마나 빠른지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약 2초 정도 빠른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에 더해 송금 시 타이밍 오류 또는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이런 사고, 금융사고가 좀 전무하다고 합니다. 이어서 또 유연한 수수료 구조도 장점이라고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리플의 거래 수수료가 굉장히 낮다는 점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금융 거래에 적합한 코인이라고 뽑히는데요. 이게 가능한 체계를 조금 살펴보자면 수수료가 채굴자에게 가는 게 아니라 수수료만큼 총량이 그대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수수료, 저렴한 수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살펴보면 사실 리품이 굉장히 장점만 있을 것 같은데요. 리튬의 유명한 이 유행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릿도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릿도속 혹시 어떤 줄임말일 것 같나요? 저 압니다. 아시죠? 리플에 또 속았네. 약간 요런 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 게 리플이 사실 굉장히 물리기 쉬운 종목이라 릿도속이라는 유행어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리플로 돈을 벌면 굉장한 투자자의 귀재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다른 암호화폐들이 다 상승세를 기록할 때 리플 홀로 하락장을 좀 갖고 있다거나 또 다른 코인들이 하락할 때 혼자 이제 상승을 하는 약간 튀는 흐름을 많이 보여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유행어가 생긴 것 같은데 왜 도대체 리플 혼자 따로 노는가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동전주라서 그렇다는 분석이 좀 나왔습니다. 동전주라고 하는 거는 가격이 1,000원 미만인 주를 동전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향후 상승장에서는 기존의 고가 코인보다 더 큰 대박을 낼 수 있지만요. 하락장에서는 더 잃을 게 많은 이런 동전주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제 한화로 따지면 1원보다 더 작은 단위가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소수점 밑으로 하는 세밀한 거래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1원만 바뀌어도 순간적인 비율상의 급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어떤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리또속이라는 말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거를 저는 세 가지로 조금 살펴보려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폭등 사건을 위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2017년에 1차 폭등 사건이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2017년 12월 13일 리플 운영사가 최대 발행량의 절반에 가까운 550억 XRP를 락업, 즉 가상자산 유통량을 조절해 나섰습니다.
그래서 리플사에만 집중되어 있던 이 발행권이 분산되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SBI가 국제 송금 실험을 한다는 트윗이 뜨면서 오전 350원대에서 600원까지 급등하게 됐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상승해서 12월 30일에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세 곳에서 모두 개당 3,000원까지 돌파를 했다고 하는데요. 당월 초 대비 1000%의 상승률을 보여준 겁니다. 이날 한때는 업비트 기준 3,750원까지도 올라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던 종목인데 또 이제 급등을 했으면 급락도 보여줄 것 같죠.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세금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또다시 급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모든 암호화폐가 10% 정도 하락하는데 이 리플은 30% 강량 이제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아마 거품이 빠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2018년 1월 17일에는 또 해외발 가상화폐 규제 발표로 인해서 리플의 시세가 한국 기준으로 1,400원대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널뛰기, 롤러코스터를 따고 있는 리플 때문에 계속 리또속 이런 유행어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지점이고요. 이어서 또 2020년에 2차 폭등도 일어났습니다. 앞에서 좀 잠깐 짚고 넘어갔던 SEC 소송 사건이 이때 발생을 했는데요. 앞서 얘기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짚어드리자면 당시의 기사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EC가 소송을 한 건데요. 리플 임원 2명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상황을 조금 살펴보자면 이런 이슈 때문에 미국 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SEC 기소를 사유로 거래 중단까지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리플사에는 좀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고 나서 1년 뒤 다시 폭등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때는 게임스탑 주가 폭등 사건과 맞물렸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은 그래프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그래프 보면 되게 장난 아니지 근데 않나요? 원래 이제 네. 알트코인들이 조금 다 이렇기는 해가지고 사실은 맞아요. 저는 조금 네, 놀랬거든요. 저도 이런 건 투자를 못 하겠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이때 갖고 있던 음. 분들 좀 심경이 엄청 심란했을 것 같아요. 웃었다 울었다. 맞아요. 버틸 수 있었을까요? 투자자분들께서? 그러니까요. 그쵸. 엄청나게 널뛰기를 하는데 어떤 사건인지 조금씩 살펴보자면요. 2021년에 게임스탑 주가 폭등 사건은 레딧을 중심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 헤지펀드의 공매도 포지션에 대항해 게임스탑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폭등을 시켰는데요. 가격을 올리려는 이 개미 세력과 함께 또 내리려는 기관 세력이 맞불이 붙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아까 보신 것처럼 엄청나게 요동쳤는데요. 무려 초 단위로 등락을 거듭하면서 5분 동안 3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상승과 하강을 계속 오갔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좀 전쟁터나 다름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국제적 선동이 일어나서 829원까지 리플은 상승을 했으나 순식간에 또 400원대까지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리또 속의 두 가지 이 폭등 사건 살펴봤고요. 앞으로는 리플이 어떻게 향해질까 조금 더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생각을 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EC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이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모로 리플이 2025년에 조금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트럼프 당선인이 리플에 굉장히 호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리플랩스랑 이 코인레이스와 함께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엄청나게 후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대선에서 약 1억 달러, 하나로 2천억 원에 가까이 정치 자금을 쏟아부었다고 하는데요. 이 SEC 재편을 아무래도 그럼 가상화폐에서 조금 밀어붙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게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리플 갈링하우스 CEO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인 비트퓨리의 CEO를 지낸 브라이언 브룩스 등을 SEC 위원장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분 이외에도 제가 네 분 더 조금 조사해서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분 다 좀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또 트럼프와 근무해본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리플에 대해서는 이렇게 폭락하기보단 폭등하는 폭등하거나 계속 추세를 이어가는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좀 행보에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리플 살펴볼 테고요. 조금 이제 이야기 나눈 후에 또 도지코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 리플의 지금
가장 문제는 그 소송 리스크였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그런 모양새이고 그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까지 SEC 위원장인데 리플을 증권으로 간주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본인이 거의 자진 사퇴하듯이 지금 해임을 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유림 아나운서가 그 자료를 되게 잘 준비해 주셨던 게 위원장 후보 그 페이지 있잖아요. 네. 그 옆에 9페이지에 그거 보시면은 지금 댄 갤리거, 폴 애트키슨, 그다음에 로버트 스테빈스, 브래디 본다이 이렇게 보면은 다 친암호화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댄 갤리거나 폴 애킨스, 특히나 네. 폴 애킨스는 굉장히 친화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인수위원회 멤버이기도 해서 사실상 이제 폴 애킨스가 되는 게 우리 시장에는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 누가 될 거다라는 그러한 건 지금 좁혀진 내용은 없는 거죠. 네, 제가 아직까지는. 찾아본 바로는 이제 음. 사퇴만 있고 이것도 약간 그 코인 시장에 흥미를 갖는 분들이 정리해 놓은 거라 확실하지는 않다고 확실하지는 해요. 않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게 SEC 위원장이잖아요. 지금 그쵸? 여러분들 보는 화면에서. 근데 사실상 트럼프 쪽에서는 CFTC의 권한을 더 확대할 거다라고 해요. SEC가 증권거래위원회고 CFTC가 선불거래위원회인데 SEC가 사실 암호화폐 시장을 공격을 했던 거는 암호화폐가 이제 선물이나 상품이 아니라 증권이다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그쵸. 그 증권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 규제 안에 들어와야 된다. SEC는 어떤 일을 하냐면 뭐 상장 심사를 하거나 음. 상패를 이제 담당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데 근데 막 그렇게 될 경우에 이 규격에 모든 코인들 다 맞추게 되면은 SEC 쪽에서 상장 폐지를 주장하는 코인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음. 때문에 투자하셨던 투자자분들은 그 위협감이 느껴졌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SEC 위원장 후보도 중요한데 트럼프 측에서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를 감리하고 감독하는 게 더 맞다라는 그런 의견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위원장이 누가 될지도 중요하지만 추가적으로 CFTC의 권한이 암호화폐 시장에 더 많아진다는 것도 사실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투자자분들이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 리플 투자를 해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리또속이다라고 해서 이제 리플한테 이제 또 속았네 이렇게도 네. 말씀 많이 하시고 사실상 리플이 1달러가 거의 고지처럼 1달러가 네. 그 차트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차트 한번 어디 있었죠? 제가 네. 보여드릴게요. 오늘 장인데요. 차트 음. 띄워드릴게요. 오늘은 지금은 이제 괜찮은 흐름이긴 한데 이 네. 전으로 이제 회귀를 해보면 리플이 이제 0.5달러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소송 리스크 때문이었는데 SEC가 소송을 걸고도 이제 사실상 한 70% 리플이 승소를 했는데 거기에다 대고 SEC가 불복하면서 항소를 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음. 끝나지 않은 이 소송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 소송의 주범이 사실 게리 겐슬러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그가 사임을 하게 되면서 리플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전문가분들께서는 이게 지금 이게 1달러인데 5달러에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음. 나와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단기적으로는 좀 되게 터무니없는 것 같고 그쵸. 지금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좀 여러분들이 적당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림 아나운서라면 리플에 투자하시겠어요? 사실 지금으로는 되게 호재들이 많긴 하지만 음. 이 리또 속이라는 걸 또 속을 수밖에 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맞아요. 네, 살짝 사실상 위험하지 네, 않을까. 그런 부분들 챙겨보시면 좋겠고 내용을 너무 이제 정리를 잘 해주셔서 투자자분들도 한번 복귀하듯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플 특징도 되게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중앙화된 네트워크를 사실 가지고 있는 것과 거래 속도, 그다음에 유연한 수수료 구조까지도 같이 말씀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시장의 알트코인 중에 하나다라고 한다면 이제 밈코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또 어떤 코인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제가 살짝 음, 얘기했지만 이 밈코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도지코인 음.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도지코인 하면 지금 사진으로 띄워드리는 이 귀여운 시바견이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어떤 코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코인은 2013년에 IBM 출신 빌리 마커스와 잭슨 파머가 만든 럭키코인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럭키코인이 뭔지도 살펴봤는데요. 음. 국내 최초로 코인 지갑과 체크카드의 연동을 통해 카드 기반 결제로 이끌어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소비자들이 좀 편의성에 맞게 신속하고 안전하게 결제를 할 수 있는 점이 메리트라고 하고요. 또 3세대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도지코인은 소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밈코인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런 밈코인의 특히 오리지널 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도지코인이란 닉네임을 쓴 사람이 올린 이 스레드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도지코인이라는 이름이나 시바견 로고만 보더라도 시바 도지 밈에서 따온 거를 다들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사진으로 보이는 이 시바견은 인터넷으로 재미로 사용되었던 그림이었는데 같은 그림이 코인의 로고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도지코인이 조금 재밌고 친근한 이런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진지하게 화폐 단위로 사용하기보다는 도지코인은 실험성과 재미를 위주로 만들어졌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지라는 강아지가 현재 어떻게 살고 있을까도 좀 찾아봤는데 조금 안타깝게도 올해 5월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도지 음. 주인이 올린 트윗이라고 해요. 그래서 18세의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강아지다라는 평을 받고 이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이제 현재 흐름도 좀 살펴보자면요. 도지코인은 이렇게 총 시가총액에서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 빨간불 켜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지코인 현재 상황 살펴보고 이어서 도지코인 특징도 한번 세 가지 제가 뽑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특징은 공급 정책이 무제한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생산량이 1,000억 개로 고정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무제한은 아니었었는데 무제한 생산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10,000개의 코인이 1분마다 생겨나는 중이고 1년에 52억 개의 새로운 도지 코인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2015년 6월에 이미 이 1,000억 개라는 기준은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또 이 달 착륙이라는 게 엄청 많이 보이더라고요. 사진도 그렇고. 그래서 도대체 뭘까 하고 조금 찾아봤는데요. 이런 귀여운 그림과 함께 달 착륙에 대해서 좀 도지코인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2024년 1월 8일에 실제로 이 도지코인이 유나이티드 런치 얼라이언스의 신형 로켓인 벌컨 센타워를 타고 우주로 날아오른 적도 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이때는 발사한 지 7시간 만에 착륙선의 태양광 패널이 태양을 향해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해서 착륙을 하지 못했다고 에스트로 로보틱이 전했다고 하고요. 또 조금 재밌었던 점은 달 착륙이 이런 물리적으로 싣고 가는 착륙도 있지만 밈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달은 약간 가격 급등을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이 점 좀 재밌게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는 아무래도 도지코인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들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바로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와 도지코인은 꽤나 친밀한 사이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여기 보이시는 왼쪽 트위터처럼 도지코인의 가격이 0.003달러일 때 2019년 4월부터 도지코인이 마음에 든다, 쿨해 보인다라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2020년 7월경에는 도지코인이 세계 금융 시스템을 정복할 거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머스크가 트위터에 개사진을 올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도지코인 시세가 또 오르고 테슬라가 호재면 또 생뚱맞게 도지코인도 오르는 이런 되게 유착 관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반대로 머스크가 도지코인, 이 비트코인을 욕하는 트위터를 올리면 애꿎은 도지코인까지 다시 떨어지는 등 일종의 머스크 팬 토큰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지코인에 관심이 있다며 머스크의 트위터를 이제 X죠. X를 알람 설정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어떤 기사들이 있나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 기사는 도지코인 재단이 2025년 비전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도지가 글로벌 결제 통화로 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왔다고 하는 기사 갖고 왔습니다. 도지코인 재단이 24일 공식 채널을 통해 2025년을 목표로 글로벌 결제 통화로서 도지코인의 채택을 확대한다는 이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도지코인 재단은 2025년까지 100만 개의 소매업체가 도지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게 독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개발 중인 도지박스는 분산형 인프라 시스템으로 소매업체가 자체적으로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고 결제할 수 있게 이 관리를 부탁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사 하나 더 살펴보자면요. 도지코인 말고도 어떤 민코인이 있을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이제 도지코인이 줄 상장하면서 다른 밈코인들도 상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도지코인 말고도 사진으로 갖고 온 뭐 시바이누, 페페코인, 그리고 봉크, 플로키 코인 등이 인기였다고 합니다. 밈코인이 최근에 인기였던 점, 이 기사가 24년 11월 21일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이라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밈코인이 거래소 핵심 종목으로 떠오른 게 트럼프 당선이 아무래도 유력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불장이 조금 도래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강세장의 밈코인이 좀 유동적으로 쏠린 게 밈코인은 호황장에 더 급등하는 성향도 있고 최근 상승장에서 밈코인이 인기를 갖는 이유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공개 지지를 했던 일론 머스크 때문에 도지코인이 상승을 해서 같이 줄 상승을 한 것도 있고요. 이 테슬라 경영자 이 일론 머스크가 좀 친밀도가 대중들에게 있기 때문에 나머지 코인들도 그 수혜를 입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기사 먼저 살펴보고요. 또 이어서 다른 지점도 이야기 나눈 후에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코인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좀 들어보신 거 있나요? 도지코인은 이제 항상 일론 머스크랑 같이 움직이는 코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좀 굉장히 많이 받는데 최근에 많이 급등을 해서 사실 더 시장에서 오를 것인가에 관해서는 좀 보수적인 관점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도지코인 조사해봐서 아시겠지만 좀 실체가 없잖아요. 맞아요. 모르겠잖아요. 그 실체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도 항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도지가 이제 결제 시스템에 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지만 결제 시스템으로 도입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해서 만약에 결제 시스템으로 도입이 된다면 시장에서 더 큰 상승 펌핑이 올 것이다 그렇게 보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아나운서님은 어떻게 보세요? 오를 것 같아요, 더? 사실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음. 조금 더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는 게 음.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 때문에 그 그렇게 영향이요. 네. 앞으로 이제 정보 효율부 수장으로서도 역할을 하고 트럼프 옆에 꼭 붙어가지고 가상자산을 조금 호황기를 맞게 하지 않을까 하는 소식에 계속해서 대중들도 관심을 보일 것 같고요. 조금 더 실용화가 된다면 그 전망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런 가능성도 나오긴 했는데 역시나 이제 그 차트도 보여주셨지만 단기 급등이 또 너무나 많이 나왔었던 그쵸. 코인이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좀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 쪽에서 그 어제였나 그저께 스바견이 이렇게 뭐 세상을 뒤엎은 구름처럼 뒤엎은 그런 트위터를 올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시바견은 불가피하다. 뭔가 그런 걸 또 암시하는 언론 플레이 같은 걸 했어요. X를 통해서.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일론 머스크 발에 관한 호재도 어느 정도는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간 또 너무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약간 코인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좀 새로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장이 이 코인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투자도 안 하고 좀 위험감을 많이 느꼈었는데 앞으로 많이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도 또 풍성한 이야기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네,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 네. 인사드릴까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